어떠한 것보다도 이 사람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정보성인 전달인 만큼 의료법을 최대한 지키면서 제일 정확하고 팩트인 정보만 노출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꽃 광고기획 4팀 박현경입니다. 오늘은 병원 의료 광고 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광고 심의 첫 번째 단계로 의료 광고 심의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거에 대한 대상, 또 매체, 위법 사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긴 것 같아서 다음 교육에는 이 심의의 절차에서 직접 제가 운영했던 사례와 제 심의까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 광고 심의입니다. 의료 광고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광고 매체를 이용을 해서 의료 행위 또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나타내거나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저희 병원을 알리는 광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의료기관이 신문, 잡지, 인터넷, 5개 광고물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려면은 우선 복지부가 위탁한 심의기관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의원, 병원, 조산원 등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심의를 받고 또 한의원은 한의사협회, 또 치과는 치과협회를 각각 거치시면 됩니다. 사전 심의 제출 서류는 이제 광고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할 광고 시안과 또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또 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각 이제 병원이 신청 접수를 하면은 30일 이내에 이 광고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허용 여부를 알려줍니다. 이때 이 위원회가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심 관련해서도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두 번째 교육에 다시 깊게 더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어떠한 매체들이 의료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 광고 심의 대상으로는 이렇게 10가지 매체가 포함이 되고 그 안에는 각각 세부적인 매체들도 함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문의 경우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 모두 또 신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 간행물이든 뭐 전자 간행물이든 어쨌든 월 2회 이상의 발행이 된다면은 이 신문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모든 지면에 있어서 심의 대상이 됩니다. 또 병원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광고물이 5개 광고물인데요. 현수막부터 전단지, 또 벽보, 또 전광판, 그리고 이 교통시설에도 표시하는 모든 광고물도 심의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 의료법을 준수를 해야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온라인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맨 아래 나와 있는 인터넷 매체와 SNS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매체 역시 광고 안에 들어가는 문구뿐만이 아니라 사진 그리고 모든 내용에 의료법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료법을 잘 숙지를 하시고 병원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매체는 그럼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라는 궁금증을 분명히 생기실 것입니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 심의에 제외되는 대상도 따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없이 병원 광고가 가능한 내용은 의료기관의 명칭, 또 소재지, 전화번호, 그리고 의료기관이 설치 또 운영하고 있는 이 진료에 대한 명칭, 또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 즉 의사님들의 성명이겠죠. 또 성별 및 면허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심의 없이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광고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네이버 검색 광고를 예시로 본다면 검색 광고도 이제 인터넷 매체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의료 광고 심의의 첫 번째 대상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게 된다면 기본 사항 이외에 또 광고 문구도 함께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받은 광고라고 말할 수 있고, 파워링크 아래쪽에 보시면 회색으로 이제 심의필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치 땡땡땡땡은 이제 치업, 치과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아래쪽에 한 땡땡땡땡은 이제 한의업, 이렇게 한의사에 대한 심의필 번호가 함께 표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두 번째 이미지는 심의필 번호가 함께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고 문구가 없고 또 위치와
운영 시간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기본 사항인 부분이고 심의 없이 광고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필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광고가 가능합니다. 의료 광고 심의를 위해서는 광고 시한부터 이제 모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징역이라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의료 심의가 필수 사항이고 또 이제 광고 안의 내용 또한 의료법에 준수하여서 제작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리스트들을 간단하게 나열해 보았습니다. 가장 위반이 많이 되는 사항은 사실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과장 광고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을 하여서 광고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는 위반이고 아무리 이 부분이 사실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소비자가 오인을 할 수 있는 과장 광고는 법으로는 지금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로 들면은 이제 윤곽 주사를 얼굴을 소멸시키게 하는 소멸 주사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시술의 효과의 정도를 좀 원래 효과보다 과도하게 생각해서 오인할 여지가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아래 나와 있는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광고 또한 위반입니다. 환자 개개인의 치료 회복과 치료에 대한 효과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는 완벽하게 치료를 보장해 줍니다 라는 광고는 엄연하게 의료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 광고 심의 시 금지하고 있는 이제 문구나 표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도록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유형별 위반 사례들을 그림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신의료 기술로 오인할 수 있는 단어인 특허, 또 아니면 공간 척추 교정, 또 강압 치료 등의 단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좀 신의료 기술인데 평가를 받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미지를 보시다시피 치료 전후의 사진 등에 대해서 효과를 보장을 하거나 또 치료 사례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환자의 치료 후기나 치료 사례를 바로 보실 수도 있고요. 딱 봐도 아까 말씀드린 치료 전후의 사진, 또 이 마지막에 어떤 TV쇼에 땡땡땡 출연, 이런 방송 출연 등에 대한 소재는 이제 광고 위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치료의 효과를 완벽히 보장하는 문구인 완치, 또 이제 부작용이 없는 이런 단어 보정성 같은 문구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광고 소재입니다. 또한 이제 교통사고 전문 한의원 이런 식으로 문구와 같이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의 전문 병원을 표기를 한다던가 최신식, 최첨단, 또 유일 등의 최상급 표현이 있다던가 이렇게 또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이런 진료시간 또는 의료인의 변경 등으로 사실과 조금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광고 또한 위반입니다. 그 옆으로 보시면 이제 내과 다니면서 고생만 했는데 이렇게 금방 좋아질 줄 알았으면 진작 올 걸 그랬어요 라는 식으로 이제 의료인 간의 시술 및 또 시술 방법 등의 효능 효과를 비교하거나 또 비방하는 문구 역시 금지되어 있고요. 어떤 치료보다 좋은, 뭐뭐보다 좋은, 이거 역시 비교를 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지가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비교 사례랑 역시 비슷하게 항생제 없는, 또 뭐뭐가 없는, 이거 말고는 안 됩니다 라는 이런 문구 광고 역시 금지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서 또 마지막 사진을 봐주시면 사실 또 한눈에 봐도 시술 행위나 신체 부위 또는 이런 이미지들 자체가 광고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나와 있는 문구를 보시면 생생감비탕, 또 금골막침 이런 식으로 사실 들어본 적이 없고 또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명칭이기 때문에 이런 명칭들은 의료기관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명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실제로 통과가 되지 않는 위반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15만원에서 6만원, 또 43만원에서 16만원 이런 식으로 할인과 같은 특정 치료 비용을 적시하여서 진료비를 면세해주던가 할인을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이렇게 현혹하는 광고 또한 위반 사례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광고를 보시면은 어느 병원을 오실 수 있게 셔틀버스를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나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얼마 할인을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벤트를 통한 이런 경품 제공을 암시하는 광고들은 환자를 해당 의료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 또 유인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법으로 당연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처럼 이렇게 수상, 또 금메달 이런 식으로 메달이 있으면 사실 신뢰적인 광고로 보이기 마련이지만 이 의료법상에서는 각종 상장이나 또 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나 또 정하지 않은 인증, 또 보증, 수상 경력을 표기한 광고는 당연히 금지됩니다.
금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공진단, 자기 온열, 자기 지장 치료기 등으로 약을 팔거나 새로운 제품들, 근데 그 제품이 의료기기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파는 것 또한 위반 사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은 클릭 유도 등으로 직접적으로 환자를 유인할 수 있는 질문형 문장이나 더 알아보기, 치료법 보러 가기, 이런 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클릭하기 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렇게 클릭 유도를 하는 문구 또한 위반 사례가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의료법에 위반되는 사례들은 정말 많습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이 사람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정보성인 전달인 만큼 의료법을 최대한 지키면서 제일 정확하고 팩트인 정보만 노출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1차적인 병원 의료 광고 심의에 대해서 이미지로 조금 알아보고 여기까지 전달드리며 다음 영상은 조금 더 구체화한 사례들로 가져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